네, 안녕하세요. 스몰로직 통합 로그 플랫폼 심화 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몰로직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솔루션 엔지니어 원세진입니다. 지난번 기본 교육에서도 쿼리에 대해서 기초 교육을 드렸었는데요. 심화 교육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게 1차 검색, 인덱싱 영역과 2차 검색, 본검색, 쿼리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차 검색 영역은 사실 수집될 때 저희 스몰로직에서 카프카 기술과 파케 인덱싱 기술로 기본 메타데이터들을 통해서 인덱싱을 해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검색할 때 이 인덱싱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스코프를, 키워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덱싱 스코핑이 된 영역 이후에는 2차 본 검색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저희 쿠버네티스 퍼드인데요. 카타라는 영역으로 올려서 본 검색, 파싱하고 필터링하고 에그리게이팅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몰로직의 강력하고 유연한 쿼리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검색 쪽이 저희 쿼리 언어 이렇게 쭉 있을 때 맨 위에 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덱싱 영역이고 아까 저희 스몰로직이 수집할 때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인덱싱을 해서 저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가져올 때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좁혀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메타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필드가 미리 파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드 검색을 통해서도 키워드를 줘서 이제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그 플랫폼에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랩스 아파치 억세스라는 소스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본 원본 메시지들을. 저희가 이제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적극 추천드리는 게 이 소스 카테고리를 논리적으로 잘 구현하셔서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먼저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인덱싱 해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5분 단위로 랩스 아파치 억세스를 검색을 해온 것이고요. 원본 메시지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get이라는 키워드만 이제 메소드가 get인 것들만 가져오겠다 하면은 이렇게 노랗게 get인 것들만 추려서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문자로 바꿔볼까요? G2를 소문자로 바꿔서 검색을 해도 동일하게 대문자들이 검색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덱싱 할 때 토큰들을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대소문자 구문 없이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이 스몰로직의 키워드는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생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그렇듯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엔드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걸 만약에 오어 조건으로 바꿔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준 소스 카테고리 랩스 아파치 억세스 말고도 다른 소스 카테고리들이 쭉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지금 다른 것들이 쭉 검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파치 억세스 말고. 그러니까 이 소스 카테고리 내에서 검색 조건을 사실 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따로 오어 조건으로 요 소스 카테고리를 검색하거나 또는 전체에서 그냥 get 키워드를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전체에서 get이 들어있는 것들을 검색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오어 조건은 쓰실 수는 없고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엔드 조건을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 예를 들어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403인 것들만 가져오겠다 하시면 이렇게 이제 검색어 조건마다 엔드 조건을 써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해도 동일하게 get과 403이 같이 들어있는 것들을 쭉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 풀어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검색어를 사용하실 경우는 이렇게 괄호 안에서 AND 조건을 쓰시면 좀 더 명확해지고요. 또 이 괄호 안에서는 보호 조건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또는 403 키워드가 있는 것들을 가져와 훨씬 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검색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상 가능한 한 엔드 조건으로 점점 검색 범위를 좁히시는 것이 검색 시간이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5호 조건을 항상 써서 검색을 하신다면 미리 이것들을 합쳐서 파티션이나 스케줄드 뷰 같은 것으로 인덱싱을 해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가능한 한 이제 엔드 조건을 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넣어서 다로 시작하는 에러들만 보겠다 하는 와일드 카드 조건을 넣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사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걸 이제 저희가 필드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별도로 필드를 미리 파칭해 두진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메소드라든지 레퍼럴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파칭이 돼 있어요. 이제 저희가 필드 익스트랙션 룰 같은 것들을 써서 미리 파칭해 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메타데이터 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파싱된 필드가 있다면 그것들을 검색어처럼 써서 이렇게 레퍼럴 중에 스모로직닷컴만 내가 검색어처럼 해서 그것들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억세스 로그를 다시 한번 띄워보겠는데요. 첫 줄이 파싱, 정규 표현식으로 메소드와 URL,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 등을 파싱을 해왔습니다. 원본 로그에서. 그래서 5로 시작되는 이제 서버 에러나 4로 시작되는 클라이언트 에러들, 이제 에러 종류들만 이게 웨어 조건으로 필터링했고, 이 스테이터스 코드별로 이제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숫자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원본 로그가 이제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질 경우에 정규 표현식으로 이제 많이 파싱을 하고 있고요. 또는 전에 보여드렸던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같은 경우는 제이손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이손 형식, 이렇게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경우는 제이손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모든 쿼리를 지워볼게요. 지우고 원본 로그를 조회해보면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모든 제이슨의 키 밸류들이 파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토 파스 모드, 검색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어 버튼이 있는데 오토 파스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꺼주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파싱이 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 몇몇 메타데이터만 파싱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모든 필드를 자동으로 파싱 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을 꺼두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제이슨 오토라는 이제 쿼리 명령어를 주시면은 자동 파싱에 준하는 모든 이제 필드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제이슨과 일반 텍스트 형식의 그 원본 로그를 파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계속해서 파싱에 대한 심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직스 또는 파스 앙커 방식으로 이제 파싱하는 경우인데요. 네, 지금 제가 기본 교육에서 보여드렸던 아파치 억세스 쿼리입니다. 이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정규 표현식은 뭐 잘 아시는 분은 직접 짜셔도 좋고, 또 이게 가독성이 아니한 편이라서 요새 생성형 AI 같은 것들 사용해서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 스모로직 모봇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모봇을 사용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정규 표현식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연으로 하셔서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만들어줘 하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파스 앵커 방식도 제가 이제 기본 쪽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문자열의 패턴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저희 로그는 사실 이렇게 텍스트 방식으로 돼 있어도 보통
스페이스로 각 필드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정한 패턴을 이용하는 게 이제 파스 앵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HTTP 1.0 뒤에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하고 사이즈가 이렇게 쭉 파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 뒤에 스페이스 뒤에 이제 그 URL 시작되는 부분의 다운표까지가 일정한 항상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드래깅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파스 셀렉티드 텍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우스로 해당 내가 원하는 필드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 to extract this value 해가지고 요거를 스테이터스 코드 이렇게 하고 쉼표로 구분하시고 사이즈도 내가 쉼표로 구분한 뒤에다 사이즈라는 이름으로 필드를 파싱 해오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서브미트 하시면 이렇게 파스 앵커 방식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거를 정규식 앞에 생성이 됐는데 돌려보시면 이제 별도로 스테이터스 정규 표현식으로 파싱된 것 외에도 스테이터스 코드가 동일하게 파스 앵커 방식으로 또 이렇게 파싱이 되었고 사이즈는 제가 동일하게 줬네요. 그래서 사이즈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사이즈 하고 파스 앵커 이렇게 해보면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파싱된 사이즈 말고 파스 앵커 방식으로 그 파싱된 필드들도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쪽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정규 표현식은 가장 정확해요. 이렇게 문자열이 패턴을 갖고 있어도 간혹 가다가 이제 패턴을 벗어난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처리를 할 때 가장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속도가 약간 느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 스케줄드 뷰 같은 것들을 항상 사용하셔서 매일매일 테이블 쌓으실 때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이 앵커 방식은 정규 표현식 방식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용도나 또 퀵하게 서치하는 데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사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파스 앵커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다른 로그를 이제 가져오겠는데요. ALB 로그입니다. AWS의 ALB 로그인데 아까 보여드린 아파치 로그보다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소스 쪽 IP와 포트, 데스티네이션 쪽 IP 포트, 그리고 그 리퀘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타임 이런 것들, 또 그 데스티네이션은 어떤 리소스를 찾아갔는지에 대한 그런 요청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어요.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정규 표현식으로 중요한 그 필드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게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 면이나 또 사용 용이성 측면에서 한번 파스 앵커 방식을 또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쉼표로 첫 번째 이제 문자열의 원본 문자열의 첫 번째 것을 그냥 필드로 파싱하고 스페이스 하나 띄우고 또 다음 거 파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본 로그가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필드를 파싱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겠고요. 처음부터 이제 프로토 타임 이런 식으로 쭉 필드 이름을 정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정규 표현식과 동일하지만 저희 파스 앵커 방식으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싱을 해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CSV 방식 텍스트 로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원본 로그 소스를 가져와 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팔로알토 방화벽 유명한 로그인데요. 이게 이제 CSV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헤더 뒤에 받은 시간 그리고 이렇게 시리얼 번호 같은 것들과 어떤 타입이었는지 트래픽, 서브 타입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파싱하실 때 저희 CSV라는 걸 알고 있으면 CSV라는 오퍼레이터를 주신 다음에 이 원본 로그 필드에서 익스트랙트를 하겠다. 순서대로 이제 그냥 맨 첫 줄부터 헤더, 리셋 타임 이런 필드 명을 줘서 파싱을 하겠다는 쿼리를 준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쭉 헤더 맨 앞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고 또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 파싱한 CSV에 있는 각 쉼표로 구분된 필드들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앱을 제가
안 가져오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언더바를 주시면은 스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앱이 사라졌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필드만 가져오시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 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건 쉼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제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파스 앵커를 쓰거나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추가적으로 써서 이번에는 로가 아니라 이 헤더에 있는 필드를 추가적으로 정규 표현식으로 분해해서 가져오겠다. 보시면은 호스트 네임이 적혀 있어서 그것들을 호스트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파싱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CSV 하나하나 가져온 것 중에 헤더, 맨 앞에 있는 헤더가 좀 기니까 이것들 중에서 호스트라는 필드를 추가적으로 파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계속 필드들을 추가로 저희가 파싱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이선 형태의 로그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선 형태의 로그는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원본 메시지를 이렇게 쭉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AWS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로그라든지 많은 이제 사스 벤더들, 클라우드 벤더들이 이렇게 제이슨 형태의 로그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이슨 형태의 로그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 스노우직은 이렇게 제이슨 로그를 오토 파싱할 수도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는데요. 이렇게 디폴트로 15분 전, 60분, 뭐 24시간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사용하셔서 편하게 빨리빨리 검색하실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분 정도를 보고 싶다, 여기 해당이 안 돼 있으면은 마이너스 20분 이렇게 마이너스 20M 하면 20분이 되고 20D 하면은 이제 20일 전, H를 하시면 20시간 전 이렇게 편하신 대로 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외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딱 정하셔서 시간대까지, 분초까지 정확하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로그가 언제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시면 그 시간대만 정확하게 좁혀서 사용하시기 좋죠. 20분 설정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이렇게 필드들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필드들만 추가로 이렇게 하나하나 파싱해 오시면 됩니다. 제이슨 주시고 오퍼레이터로 뒤에 그냥 이벤트 타입이라는 키만 내가 파싱을 해오겠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키만 파싱을 해오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이벤트 네임이라는 것도 하나 더 파싱을 해볼게요. 이 두 가지가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소스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되겠는데,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내졌는지 이걸 이벤트 타입별로 카운트를 해보시면은 집계가 되면서 API 콜이 가장 많았고 콘솔 사인인 이런 것들도 있었고, 60분으로 좀 더 누려볼까요? 서비스 이벤트라는 이벤트 타입도 좀 더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원본 메시지에서 제이슨 파칭해 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제이슨 오토 파싱 하는 것들을 여기서 그냥 제이슨 오토 이렇게 해주셔도 모든 필드를 파싱 해오게 됩니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이제 필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필드 로에서 request parameter .kid라는 제이슨 하위 단의 필드를 파싱 해와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PI 콜을 할 때 리퀘스트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실어서 보내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키를 이제 발췌해서 가져오는 것을 파싱해서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시 한번 집계를 해볼까요? 카운트로 해보면은 아까 보였던 콘솔 사인이라든지 서비스 이벤트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를 가져와 보면은 이제 콘솔 사인인 조건만 필터링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 하위 단에 있는 그 밸류들이 널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널은 가져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API 콜만 남아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노드랍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드랍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카운트를 해보시면 이제 API 콜뿐만 아니라 리퀘스트 파라미터 키 아이디가 널인 것들도 다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집계해야 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노드랍은 로그에 있어서 그 로그의 필드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땐 추출을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드랍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옵션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파싱에서 조건문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파치 억세스에서 기본 설명을 드렸던 쿼리로 다시 돌아가 볼 텐데요. 이제 웨어 조건으로 5나 4로 시작하는 에러들을 걸러 필터링 했던 것들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웨어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을 통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걸러내서 다음 파이프로 계속 보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전체 데이터들을 계속 보면서 비율을 구할 경우에는 웨어 조건을 사용하시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사용하시는 게 이제 if 조건문을 사용하시면은 해당하는 그런 행들만 태깅을 해서 파이프로 넘겨주기 때문에 전체 비율과 같이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많은 경우에 전체 카운트 이제 로그 중에서 어느 정도 에러가 발생했는지 비율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5나 4로 시작하는 에러들을 이렇게 한번 if 조건으로 태깅을 해주겠습니다. 4나 5 에러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 이제 0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1로 태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카운트를 해볼게요. 카운트를 해보면은 1인 경우에 1000개 정도 그리고 에러가 없는 경우가 14,000개 정도 60분에 해당하는 로그입니다. 요거를 전체를 더하면 이제 전체 카운트가 되겠고 요것들만 이제 에러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에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체 카운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if 조건문을 한 번 더 써서 이제 요것들만 다 더하면은 전체 카운트가 되고 요것만 더하면은 이제 에러 카운트가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걸러낸 if 조건에서 요것들만 더하고 요것들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준 것이 sum, 에러 카운트는 이제 에러 카운트로 나타내고 전체 카운트한 거는 토탈 카운트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 줄만 딱 남겨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비율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특별한 필드 오퍼레이터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그 필드들을 그냥 단순 연산만 하기 때문에 그대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 하나의 필드만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데이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애그리게이팅 쪽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전에 이제 조건문을 사용해서 전체 스테이터스 코드 중에 에러 부분만 이제 별도로 카운팅을 해봤는데요. 약간 좀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 에러라는 상태 게 1일로 요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만 카운팅 해주면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전체를 카운팅하고 썸은 1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내용을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더 전체 그냥 토탈 카운트를 전체를 카운트 해버리고 조건에 상관없이 전체를 카운트하면은 이제 전체가 나올 테고 에러 카운트가 이미 1로 우리가 태깅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해주면은 이제 썸을 해주면은 이 카운트랑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와 썸, 애그리게이팅 할 때 이걸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용해 주시면 이제 전체 카운트와 에러 카운트가 이렇게 집계가 되죠. 마지막에 그냥 여러 줄 쓸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나눠주면 에러 레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마지막에 요 집계하는 부분, 요 전까지를 필드 파싱하고 빅데이터에서는 맵 리듀스라는 이제 큰 기능들이 있는데 이 앞에 파싱하는 부분이 이제 맵에 해당되는 것일 테고 뒤에 리듀스하는 쪽이 이렇게 카운트 집계하는 쪽인데 크게는 카운트나 썸, 에버리지, 민, 맥스 이런 통계 값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애그리게이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카운트, 썸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사용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시 if 조건을 빼고 where 조건을 써서 애그리게이팅 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애그리게이팅들을 주로 이제 뒤에 필드별로 그 집계를 분류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는 셔플링이라는 이제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이제 웨어 조건으로 그 결과들을 받아냈고요. 이 스테이터스 코드들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카운팅을 할 때 이제 전체를 카운팅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타임 슬라이스이기 때문에 타임 슬라이스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애그리게이팅을 할 때 이제 보통 중요하게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보고자 하는 필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죠. 에러 코드 뿐만이 아니라 보통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게 이 타임 슬라이스입니다. 시계열 자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5분 단위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럼 1시간에 4번 집계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카운트를 하겠는데 타임 슬라이스와 스테이터스 코드로 카운트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시간 단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시간 순서대로 어센딩으로 이제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5분, 30분 단위로 15분 단위로 4021 이런 25개 있었고 15분부터 15분 그래서 3시 15분부터 15분 단위로 뭐 503은 4개 있었고 이렇게 이제 집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은 뭐 이 상태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시계열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계열로 보여줄 때 가장 좋은 게 기본 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트랜스포즈라는 것입니다. 로에는 항상 타임 슬라이스를 주고 칼럼에는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를 받아왔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코드를 칼럼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타를 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계열로 풀어줄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좀 더 늘려볼게요. 한 24시간 정도로 늘려보면은 이제 45분, 뭐 15분 단위로 이렇게 한 행에 이렇게 쭉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라인 차이트를 그려주기가 좋겠죠. 이렇게 해서 요 이제 필드 값들이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를 이제 시계열 차트로 보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계를 하는 것들이 보통 가능한 한 그 대시보드로 꾸밀 때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렇게 타임 슬라이스별로 또 원하는 그 필드 한 개 정도로 이렇게 쭉 집계를 해주시면은 원하시는 방향의 대시보드를 가장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운팅을 할 때 이런 타임 슬라이스나 스테이터스 코드 같은 필드별로 집계를 했습니다. 스테이터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해져 있지만 이 필드의 밸류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 IP 주소라든지 뭐 유저네임, 외부에 내부는 상관없지만 외부에 있다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탑 한 10개 정도로 좁혀서 의미 있는 것들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탑K라는 그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일단 트랜스포즈를 지워보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기 전에 카운트를 한 다음에 탑K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탑 K를 써주고요. 그래서 뭐 10개를 보겠다. 그리고 카운트를 보는데 역시나 이걸 스테이트 코드별로 보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테이블 형태로 볼까요? 네, 지금 랭킹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게 된 거죠. 지금 한 2개로 줄여서 좀 보기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 코드별로 카운트가 가장 많은 2개씩만 뽑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별로 403은 53개, 50개가 제일 많았었고 404 에러 같은 경우는 149개, 148개 이런 순서대로 집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탑 K를 써주셔서 많은 밸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만 좀 발췌해서 보시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매팅은 지금 이제 전에 구했던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에 수수점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자리에서 좀 수수점을 끊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도 보통 라운드 같은 것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포맷 이제 오퍼레이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수점 처리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퍼센트점 뒤에 이제 세 자리 부동 소수점까지 표시하겠다 그런 그 문법 다른 일반적인 랭귀지와 비슷하죠. 그리고 에러 레이스를 위에서 받아와서 그것을 포맷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에러 레이트 소수점 세 자리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드명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자리까지 끊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두 자리까지 끊고 싶으시면 2로 바꿔서 이름을 2로 변경해서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작은 이제 비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3으로 더 두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다시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것들을 이제 그 퍼센트, 100분율, 퍼센트로도 좀 보여주고 싶네요. 그럴 때는 저희 쿼리인 만큼 쿼리 방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야겠죠. 이렇게 100을 곱해서 에러 레이트 퍼센테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봤고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포매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을 곱해서 이제 100분율이 나왔고 요거를 에러 레이트를 받아왔네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퍼센테이지를 받아온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또 100분율에서 이제 세 자리까지 끊어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번 경우에는 또 이제 세 자리까지 끊는 게 좀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두 자리에서 끊어주고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뒤에 두 자리까지 하니까 이제 충분히 100분율 표시가 나온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퍼센트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안에다가 퍼센테이지로 문자열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해당하는 문자열을 뒤에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뒤에 퍼센트가 추가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7.76%라는 최종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다음은 룩업 테이블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억세스 그 로그에서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를 추출을 해 왔을 때 5로 시작하는 또는 4로 시작하는 이제 서버 에러나 클라이언트 에러들을 이제 카운팅 한 것들인데 사실 이제 저도 다 외우고 있진 못하지만 각 그 스테이터스 코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에러들인지 기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할 때 룩업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 집계한 것들을 좀 주석 처리하고 이제 이렇게 500번은 무슨 에러고 뭐 401번은 무슨 에러인지 여기다 디스크립션을 좀 추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룩업 테이블을 만든 테이블을 보시면 룩업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올릴 때 요 스테이터스 요게 이제 키가 돼야겠죠. 그래서 요걸 키로 선택해 주게 됩니다. 요걸 키로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참조해 오겠죠. 이 룩업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가셔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개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add new 누르시고 여기다 룩업 테이블을 하시면은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룩업 테이블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룩업 테이블을 사용할 때는 이제 요 뷰 데이터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패스가 보입니다. 요 패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패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룩업을 볼 때는 이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오퍼레이터 문법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사실 외우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 헬프 문서를 참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 이제 새로 나온 모봇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좀 서치를 해놨습니다. 룩업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룩업 테이블을 올리는 방법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쿼리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문법을 알려줍니다. 요걸 보고 요걸 보시고 여기 익젠플도 있고요. 요걸 보시고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도 요걸 보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룩업하고 이제 룩업에 있는 그 어떤 걸 참조해 올지 그 셀 이름을 주고 예전에 주셔도 안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패스를 쭉 넣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겠죠. 온 해가지고 룩업 테이블의 그 필드 이름 헤더하고 지금 쿼리에서 추출된 필드 이름이 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키로 설정한 것들을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하고 이제 디스크립션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 디스크립션을 가져오겠어. 아까 보시면 여기 있는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설명들을 이제 키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엑셀의 룩업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로부터 from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아까 그 룩업 테이블 이런 경로로 가져온 거 이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on 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써주고 이 키값은 여기 있는 키값 a status라고 저는 만들었는데 요게 여기 있는 스테이터스 코드랑 같을 때 그걸 참조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런해 보면은 디스크립션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 바이 할 때 스테이터스 코드 요거를 이제 오퍼레이터를 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디스크립션이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디스크립션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못한가요? 네, 못하네요.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설명이 하나 더 붙었죠. 이제 테이블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디스크립션이 이제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그 500에러 같은 게 인터널 서버 에러였네요. 저도 이걸 다 못 외우는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룩업 테이블 이렇게 참조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룩업 테이블 가장 디폴트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그 지오 쪽이에요. 보시면 지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스모로직이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테이블을 아까처럼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디폴트로 저희가 이제 이런 지도 맵 같은 경우엔 from geolocation 이걸만 넣어주시기만 하면은 그 동일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geolocation 테이블에 있는 latitude, 위도, 경적, country code,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룩업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데 이 IP 주소 기준으로 그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보시면 위도, 경도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맵 차트를 그려줄 때 필요한 테이블들이에요. 이것들만 있으면은 이렇게 지도를 자동으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지도 룩업 테이블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룩업 테이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시보드 파라미터. 저희 스모로직에서는 템플릿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치 억세스 로그에서 스테이터스 코드 중에서 이제 서버 에러나 클라이언트 에러만 추출하는 그런 기본 쿼리를 계속 활용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걸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그 템플릿 베리어블, 그러니까 파라미터 베리어블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가 5나 4로 시작해서 서버 에러, 클라이언트 에러를 나타내는데 그것들이 특정 URL, 그러니까 어떤 URL에서는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는지 이 URL별로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필드 분포대로 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그러니까 필드 값들을 파라미터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바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거를 Add to 대시보드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패널 이름은 에러가 될 테고요. by 이제 URL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요. 패널 이름은 에러 스테이터스 코드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새로 대시보드를 만들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yes 하고 제 개인 폴더에다가 이제 라이브러리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URL별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저희 템플릿 베리어블을 추가할 수 있는 요 깔때기 같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Create Template Variable이라고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템플릿 베리어블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쿼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서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는 로그를 사용할 거니까 베리어블 이름은 URL로 할게요. 그리고 쿼리에서 이제 뭐 전에 쓰던 이 코드를 그대로 써도 돼요. 이렇게 써서 여기 쿼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스테이터스 코드가 추출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카운트 바이 스테이터스 코드로 이제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보이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URL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변경해 줘야겠죠. 그리고 사실 이 템플릿 베리어블도 실시간으로 쿼리를 가져와서 거기서 그 카운트 바이에 해당하는 그 필드에 있는 밸류들을 쭉 나열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추출해 올 필요는 없겠죠. URL만 추출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URL만 추출이 돼요. 그래서 URL을 count by URL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필드 키 값이 URL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템플릿 베리어블로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이런 값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템플릿 베리어블의 드랍다운 메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왕 볼 때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order by count 하시고 descending 이렇게 하시면 많은 것부터 이제 나올 정렬이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운트를 했는데 저희가 카운트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이렇게 필드에서 불필요한 카운트 필드는 제거를 해주시면 아주 간결한 쿼리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베리어블로만 사용할 쿼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해당하는 필드만 가져오고 또 필요한 필드만 남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create template variable 넣으시면은 이제 되는데 이제 요 베리어블을 그 대시보드에서 활용하셔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패널에 에디트로 가시면 저희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쿼리가 나옵니다. 요걸 이제 조정하게 될 거예요. 이제 템플릿 베리어블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where URL equa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 컬리 브레이스라고 하죠. 요 사이에다가 템플릿 베리어블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URL에 해당하는 그 밸류를 템플릿 베리어블에서 받아와서 그걸로 계속 이제 변하게 돼요. 그거에 해당하는 그 서버 에러나 클라이언트 에러만 이제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보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디스플레이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와일드 카드는 전체를 받아오고 있다는 뜻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디센딩으로 순서를 해놨으니까 이게 이제 가장 많은 URL이 될 거예요. 이 URL에 해당하는 스테이터스 코드는 이렇게 4로만 404가 제일 많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master.js URL을 쓰는 거는 마찬가지로 404가 가장 많네요. 근데 분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URL에 해당하는 이제 코드만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만 변경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그 많은 스몰로직 빌트인 대시보드들이 이렇게 템플릿 베리어블들을 위에 쫙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만 선택해 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만 변경돼서 대시보드가 다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전체도 뭐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원래대로 전체 모습은 항상 그냥 일정하게 표기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그러니까 템플릿 베리어블 URL에 따라서 변경되지 않고 일단 전체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서 요거를 위에 두면 딱 좋겠네요. 제목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대표 이름으로 해서 에러바이 스테이터스 코드 이게 원래 제목이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써서 이제 다시 이렇게 블로그 index.php 같은 경우에 전체는 뭐 야성은 이렇고 그 중에서 요 URL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4 에러가 뭐 9개 전체는 114개 중에 이렇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몰로직 로그 플랫폼 쿼리에 대한 상세 설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제가 수시로 좀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본 동영상에 새로운 기술들 또는 전달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